음식 중독은 끊임없이 음식을 원하고 자주 과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음식 중독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절박한 과제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맛의 배신, 저자 유진규, 바틀비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책의 부제는 우리는 언제부터 단짠에 열광하게 되었을까?입니다. 저자는 SBS 다큐 맛의 배신을 연출한 PD이기도 합니다. 책을 읽고 궁금한 마음에 다큐 맛의 배신을 보았는데요. 결론은 저자의 책이 10배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책에 실려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크푸드인 줄 뻔히 알지만 먹기를 멈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식을 했음에도 배가 헛헛하여 또 뭔가를 찾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약한 의지 탓이 아니라 향미의 왜곡, 맛의 배신 때문입니다. 환경 다큐 전문 PD인 저자는 중년이 되면서 배가 나오고 갈수록 식탐이 늘어나기만 하는 원인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실험 도구로 삼아 5년간 각종 다이어트와 건강식 실험을 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거쳐 마침내 찾아낸 결정적 열쇠는 다름 아닌 맛과 향입니다. 현대식품 산업의 기술력은 이제 단시간에 자연의 모든 향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학적 향은 몸이 필요로 하는 이상의 음식을 먹게 만듭니다. 많은 음식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괴물이 된 음식, 프랑켄푸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괴물들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현대식품 산업이 숨겨버린 결정적인 열쇠를 찾아 온갖 최신 과학 논문을 뒤지고 세계 각지의 식품 연구 현장과 장수촌을 탐방하면서 맛의 원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고스란히 담은 이 책 맛의 배신은 맛과 건강, 음식과 인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헤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만났을 때 모래 속에 진주를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이 책 맛의 배신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자 소개 유진규. 현재 SBS 다큐멘터리 PD다. PD 1년 차이던 1991년 고엽제 후유증 문제를 다룬 베트남 전쟁 그 후 17년의 제작에 참여하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듬해 환경 문제를 다룬 최초의 레귤러 프로그램 환경탐사 그린맨을 찾아라를 기획 연출했다. 2007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환경 호르몬의 습격으로 한국 방송대상을 수상했다. 이후 인간동력, 당신이 에너지다, 옥수수의 습격 등을 통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환경과 건강 위기의 시작임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저서로는 왜 여자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할까? 인간동력, 당신이 에너지다, 옥수수의 습격 등이 있다. 책의 큰 목차, 프롤로그, 우리가 먹는 음식이 포만감을 주지 못한다. 1. 음식 중독의 습격. 2. 가짜 맛 산업이 일으킨 혼란. 3. 진짜 맛을 찾아서. 4. 무엇이 포만감을 주는가. 5. 맛의 희석화. 6. 몸에 각인되는 영양지혜. 7. 우리는 왜 영양 바보가 되었는가. 8. 향미료 뒤에 숨은 악마. 9. 과식과의 싸움 5년. 10. 우리가 몰랐던 맛의 기적. 에필로그. 잃어버린 향미의 미래. 저자 서문. 우리가 먹는 음식이 포만감을 주지 못한다. 음식에 중독될 수 있을까? 음식 중독이라는 기막힌 현상은 이미 학계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스스로 음식 중독이라고 고백한다.
음식 중독에 이어 식사 중독이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나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과식을 멈출 수가 없었다. 거의 매일 저녁마다 위장이 아플 때까지 먹었다. 이런 현상은 40대 초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점차 심해졌다. 날마다 과식하지 말자고 결심했다. 특히 저녁 식사 자리에선 오늘만큼은 과식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굳은 결심은 쉽게 흩어져 버렸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가도 이내 다시 들곤 했다. 위장이 물리적으로 가득 차서 심하게 통증이 느껴질 때에야 비로소 숟가락을 놓았다. 그 결과 아랫배에 지방이 잡히고 급기야는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날 아침 거울에 비친 내 옆모습을 보고 기겁했다. 임신한 여인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온 아랫배. 나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먹기를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호주에 사는 30대 남자 앤드루 테일러는 스스로 음식 중독이라고 생각했다. 체중이 계속 늘었고 먹는데 광적으로 집착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은 프렌치 프라이 같은 기름에 튀긴 음식, 과자, 피자였다. 이런 음식이 나쁘다는 것은 잘 알지만 도저히 끊을 수 없었다. 음식과 싸우는 소모전에 지쳐서 그는 낙오자처럼 느껴졌다. 나쁜 음식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다. 왜 나는 이런 나쁜 음식을 끊지 못할까? 앤드류 테일러는 궁금했다. 웬디 솔가닉은 강박적 음식 섭취자였다. 그녀는 단 것을 광적으로 좋아했다. 특히 쿠키를 좋아했다. 하지만 웬디는 날씬한 몸을 원했고 뚱뚱한 자신의 몸을 끔찍이 싫어했다. 10대 이후로 늘 음식과 싸웠다. 평생을 다이어트와 폭식을 반복하며 살았다. 다이어트, 실패, 요요를 반복했다. 40대의 문턱을 넘어서면서도 여전히 음식과의 전쟁에서 평화를 찾지 못했다. 서울에 사는 영재 씨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었다. 초콜릿 아이스크림, 망고 주스, 라면을 즐겼고 콩나물, 상추쌈, 현미밥도 좋아했다. 모든 종류의 고기를 즐겼으며 해산물도 좋아했다. 다만 뭐든지 많이 먹는 것이 문제였다. 저녁 식사로 라면 3개를 먹고 난 후 초콜릿 바를 먹으며 글 쓰는 일을 했고 영재 씨는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금만 먹으려고 해도 자꾸 음식이 당겼다. 그는 하루에 6,000칼로리를 섭취했다. 음식 중독은 끊임없이 음식을 원하고 자주 과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미 많이 먹어 배가 꽉 차 있음에도 계속해서 먹고 싶은 욕구가 끊이지 않는 증상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에 음식 중독이 끼어들었다. 무엇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칼로리를 과다 섭취하게 하는가? 음식 안에 중독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을까? 폭식 행동 자체에 도박처럼 중독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문제는 더 이상 해결을 미루어서는 안 되는 절박한 과제다. 과식은 암, 고지혈증, 당뇨 같은 많은 현대 질병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음식에 중독된 뇌.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중독 분야의 권위자 폴 케니 교수와 폴 존슨 연구원은 음식이 중독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이들은 쥐들을 A, B 두 집단으로 나누어 A그룹에는 일반 사료를 무제한으로, B그룹에는 베이컨, 치즈케이크, 소시지 등 고칼로리 식사를 무제한으로 주었다. 쥐들은 예상대로 잘 먹었다. B그룹의 쥐들은 40일이 지나자 살이 쪄서 처음 체중의 2배가 되었다. 반면에 일반 사료를 공급받은 A그룹은 체중이 거의 늘지 않았다. 연구진은 B그룹 쥐들이 실제로 맛있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주는 쾌락에 중독된 사실을 발견했다. 쥐의 뇌에서 도파민 수용체가 감소한 것이다. 도파민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다.
사랑에 빠지거나 도박, 게임 등을 할 때 도파민이 일시적으로 분비된다. 쾌감을 느끼려면 도파민이 도파민 수용체와 결합해야 하는데 적정량을 넘으면 도파민 수용체들이 알아서 적정량을 조절한다.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과거와 같은 수준의 쾌감을 얻으려면 더 많은 도파민이 필요해지고 특정 대상에 더 몰입하게 되는 이유다. 이것은 코카인 등 마약 중독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하다. 쥐들이 먹은 음식이 마약처럼 중독을 일으킨 것이다. 음식 섭취를 통제하지 못하는 뇌와 마약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는 뇌가 서로 닮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음에도 쥐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마약 중독자들과 마찬가지로 불행하고 절망적이었다. 쾌감의 최대화와 맛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 맛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하나는 당분이나 칼로리 밀도처럼 누구나 처음부터 좋아하는 본능적인 기호이고, 다른 하나는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기호이다.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기호는 두뇌의 보상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보상 시스템은 음식이나 약물의 매력 정도를 측정하고 매력적인 음식을 획득하는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고 강화하는 두뇌의 기능이다. 음식의 쾌감은 보상 시스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때때로 과식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잘 차려진 저녁 식사로 배가 부른 상태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케이크 한 조각이 나왔다면 당신은 이것을 쉽게 먹을 수 있다. 위가 케이크를 위한 여분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여 기어코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당신이 싫어하는 찐 감자 하나가 나오면 당신은 이것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둘 다 칼로리는 비슷하다. 좋은 맛을 결정하는 음식의 요소는 칼로리 밀도, 지방, 당분, 소금, 글루탐산, 향기 등이다.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이런 요소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요즘 이들 성분이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과장된 수준으로 우리에게 제공된다. 상업적인 가공식품은 고객들의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커다란 보상을 주도록 설계된다. 식품회사들은 칼로리 밀도, 지방, 당분, 소금, 글루탐산, 향기 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 음식이 이렇게 두뇌의 보상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하면 중독이 발생한다. 요즘 생산되는 가공식품들은 약물 중독의 감수성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게 충분히 중독성이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음식은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과식을 일으킨다. 1992년 비만 전문가 에릭 라부시는 폐쇄된 공간에 커다란 자판기를 설치하고 피실험자 10명에게 자유롭게 아무 가공식품이나 빼먹게 했다. 실험은 7일간 이어졌는데 참가자들은 평소보다 2배의 칼로리를 섭취했고 평균 2.3kg이 늘었다. 식품회사들은 과일 주스 같은 가공식품을 개발할 때 설탕의 함량을 조금씩 높여서 소비자가 단맛을 가장 즐길 수 있는 만족 포화점을 찾는다. 설탕이 적게 투입되면 단맛이 약하고 과다 투입되면 쾌감 대신 역겨움을 주므로 최대의 효과를 주는 만족 포화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향도 마찬가지다. 딸기 향도 만족 포화점이 필요하다. 요구르트에 딸기 한두 개를 넣어서는 만족 포화점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합성 딸기향을 추가로 첨가한다. 합성 향미로는 쾌감을 최고치로 끌어올린다. 식품의 가상현실은 스크린의 가상현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식품이 최대의 쾌감을 목적으로 실험실에서 설계되면 마약처럼 중독성을 갖는다. 음식에 중독되면 니코틴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과 같다. 그것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먹는다. 마치 담배를 끊는 사람이 3일도 되지 않아서 다시 피우듯이 알코올 중독자가
요양원에서 돌아와 다시 술을 마시듯이 또다시 과식한다. 나는 음식에 중독된 것일까? 폭식, 감정적 과식, 스트레스성 과식, 강박성 과식 등 바람직하지 않은 과식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음식에 중독되었는지를 묻는다. 스스로를 해치면서까지 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한다. 이성은 분별 있게 먹으라고 하는데 행동은 정반대로 움직이기 일쑤다.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만 무언가가 영양이 낮은 음식을 대량으로 섭취하게 강제한다. 중독이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알코올과 마약을 반복적으로 과용하는 사람에게 해당했다. 최근에는 도박과 같은 특정 행동도 알코올이나 마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뇌의 화학 물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최근의 연구들은 마약 중독과 관련된 신경생물학적 경로와 음식 섭취를 조절하는 신경생물학적 경로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식품 또는 식품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가공된 화학물이 마약 오남용과 같은 범주에 있음을 확인해주는 연구가 많아졌다. 정크푸드는 거부하기 어려운 향미가 있다. 설탕, 지방, 소금, 그리고 합성 향미료의 결합에서 오는 불가항력적인 향미가 주는 강한 보상이 음식 중독의 원인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 중독은 그 물질이 우리를 만족시킬 능력이 부족할 때 발생하기도 한다. 중독은 그 물질에서 두뇌가 기대한 혜택이 오지 않을 때 생긴다. 쾌감과 고통은 우리가 유리한 행동을 반복하도록 격려하고 불리한 행동을 피하도록 강제하는 쪽으로 진화하였다. 고립 원주민들의 비극. 슈바이처 같은 선교 의사들은 20세기 초 아프리카나 북아메리카 대륙 외진 곳의 원주민들이 서양 문명에 노출되면서 질병의 양상이 변해가는 것을 꼼꼼히 기록해서 남겼다. 슈바이처가 서아프리카에 도착한 것이 1913년 4월 6일이었다. 그는 다음날 아침부터 40여 년간 하루 평균 30-40명의 환자를 돌보았다. 말라리아, 수면병, 한센병, 상피병, 열대성 이질, 옴 같은 풍토병과 감염이 주요 질환이었다. 41년째 되던 해 그는 처음으로 맹장염 환자를 만났다. 아프리카인들이 걸리지 않는 문명의 질환은 맹장염뿐만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원래 암도 없었다. 가봉에 도착해서 암 환자를 전혀 볼 수 없어 매우 놀라웠다. 암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다른 오지 의사들의 경우처럼 암이 극히 드물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는 기록하였다. 그런데 가봉에서 병원을 연 지 10년 후부터 암 환자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다. 원주민들이 점점 더 백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1902년 세무얼 허터는 캐나다 레브라도 해안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이곳에 사는 이누이트족은 기본적으로 고기를 먹었으며 채소는 거의 먹지 않았다. 전통적인 자신들의 식생활을 고수한 이들에게는 유럽의 질병이 극히 드물었다. 레브라도에서 11년간의 경험 후에 그는 이렇게 정리했다. 에스키모에게서 암이 생겼다는 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천식과 맹장염도 없었다. 반대로 유럽인 마을 근처에 살면서 유럽식 식단을 채용한 이누이트인들은 괴열병에 걸리고 활기가 없었다. 이들은 빵, 비스킷, 당밀, 홍차, 소금에 절인 생선과 돼지고기를 먹었다. 서양 음식이 전해지기 전에 고립된 인구 집단에는 암이 없었다. 고립 원주민들은 불가피하게 차츰 서양 음식에 노출되는데 이들에게 가장 먼저 도착한 것들이 설탕, 당밀, 흰 밀가루, 백미 같은 초창기 탄수화물 가공식품이었다. 탐험가들은 많은 양의 밀가루와 설탕, 쌀 등을 싣고 다니면서 만나는 원주민들과 교역하거나 나누어 주었다. 밀가루와 설탕은 20세기 초까지 고립 인구 집단과 교역한 주된 물품이었다.
고립 인구 집단의 밀가루와 설탕이 도착하고 나면 암,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충치, 맹장염, 위궤양, 변비 같은 서양 문명의 질병이 발생했다. 스코틀랜드 출신 영양학자 로버트 메카리스는 히말라야 산악 지역에서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고립 부족들을 9년간 연구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연간 400건 이상의 수술을 했는데 암 환자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메카리스는 이들이 건강한 이유를 자연에서 얻은 단순한 음식에 있다고 보았다. 이 지역에 연간 수입되는 설탕의 양은 미국 도시의 한 호텔에서 하루 동안 사용되는 설탕의 양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북부인들은 우유, 버터, 채소, 과일, 고기 등 균형 잡힌 식사를 했다. 그리고 이들은 자연이 준 모든 영양분이 잘 보존된 통밀을 먹었다 라고 썼다. 메카리슨을 비롯한 상당수의 초기 연구자들은 암과 같은 문명의 질환들이 하나의 원인, 즉 정제탄수화물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문명의 만성질환들이 밀가루와 설탕을 과도하게 사용해 생긴다고 주장했다. 고대인들에게는 암이 극히 드물었다. 2010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로잘리 데이비드 연구팀은 고대 이집트의 미라와 그리스의 문헌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이들은 수백 구의 미라를 진단했는데 그중 암은 단 한 건밖에 없었다. 고대 그리스의 문헌 조사에서도 암을 암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를 근거로 데이비드 교수는 자연에서 암을 일으키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암은 공해와 식습관의 변화 등 인간이 많은 질병이다 라고 말했다. 정제식품은 왜 몸에 나쁠까? 많은 사람이 인슐린을 유익한 호르몬으로 인식한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조직 세포 속으로 들여보내서 에너지원이 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인슐린이 없으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아무리 많아도 세포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굶는다. 우리 몸은 먹을 것이 부족할 때를 대비하여 일정량의 지방을 몸 안에 축적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슐린은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여분의 포도당을 지방으로 변환하여 몸 안에 저장한다. 제1형 당뇨는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이다. 제1형 당뇨 환자들은 밥을 많이 먹어도 기운이 없고 살이 찌지 않는다.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슐린은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다. 그러나 인슐린을 너무 많이 먹으면 더 큰 재난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슐린이 많으면 대사증후군을 일으키고 나아가 여러 종류의 암을 발생시키는 단초를 제공하며 암세포가 더 빠르게 증식된다. 못에 녹이 슬어 부식되고 약해지는 것과도 같은 원리이다. 활성산소 때문에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여러 종류의 암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특히 더 공격적이고 전이가 잘 되어 예후가 좋지 않은 암들을 만든다. 예를 들어 전립선암은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은 남자들에게서 발생 건수가 2배 정도 증가한다. 혈중 인슐린이 높으면 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체중이 증가하면 지방세포는 전신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이것은 이른바 인슐린 저항이라고 불리는 상태를 만든다. 인슐린 저항이 발생하면 세포는 정상적인 인슐린 농도에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이 감소한다. 그 결과로 혈당 수치는 더 오르고 인슐린 저항은 더 심화된다. 세포는 인슐린에 더 둔감해지고 혈당과 인슐린 농도가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것이 고착화되면 마침내 제2형 당뇨로 접어든다. 요약하면 핵심은 인슐린 저항이다. 인슐린 저항이 기저에 있으면 인슐린이 과다 생성되고 비만이 되고 당뇨가 오고
암의 위험성이 커진다. 인슐린 저항은 왜 생길까? 탄수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인슐린 저항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가령 소시지와 햄 같은 가공육, 옥수수 사료를 먹은 가축의 고기는 인슐린 저항을 유발하고 향이 진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인다. 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인슐린 저항을 심화시키고 고구마 같은 자연식품은 인슐린 저항을 낮춘다. 장수촌 사람들의 건강한 식단. 뉴캐슬 대학교의 노화 및 건강 연구소의 존 매더 교수는 몇 가지 특별한 음식이나 영양소에서 장수의 비법을 찾으려 하면 성급한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잘라 말한다. 장수 특효약 같은 것은 없다.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 전체를 보아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전 세계 모든 장수촌의 식단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노화를 피하는 비결은 산화 손상의 누적을 피하는 것인데 생선, 콩, 견과류, 씨앗, 통곡물을 많이 먹고 육류와 유제품을 적게 먹는 것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말이다. 장수촌 식단에서 공통된 특징은 정제 탄수화물을 비롯한 가공식품이 없다는 것, 통곡물, 콩, 고구마, 호박 같은 자연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한다는 것, 향미가 강한 채소, 산나물, 허브를 즐긴다는 것이다. 이것은 식물의 2차 화합물을 풍부하게 이용하는 영양 지혜로 요약된다. 그래서 세계적인 장수촌들이 고립된 섬이거나 오지라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이카리아에는 슈퍼마켓이 2010년에야 들어왔다. 이곳에는 영양 지혜를 교란하는 합성 향미료, 향미가 희석화된 농산물, 미량 영양소가 결핍된 설탕과 밀가루가 없었다. 오키나와의 장수노인들은 이곳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며 미군 기지가 들어선 후에 생겨난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은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켰고 오키나와의 명성에도 금이 가게 했다. 캘리포니아 로마린다에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오려면 시의회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개는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는다. 로마린다의 장수 노인들은 엄격한 채식주의를 지키며 지중해식 식단과 유사한 식생활을 즐긴다. 장수촌의 식단은 비만, 당뇨, 심장병, 뇌졸중을 비롯해 각종 퇴행성 질환을 방지하고 만성염증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맛이 아주 좋다. 장수촌 식단은 앞에 그런 조미료들이나 MSG 투여량을 올리지 않고도 합성 향미료를 뿌리지 않고도 위대한 맛을 성취한다. 장수촌 사람들이 향유하는 건강한 식단의 요체는 자연에 가까운 음식에 있다. 지금까지 유진규 PD의 맛의 배신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은 대단히 잘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송에서 출간된 책들을 잘 읽지 않은 편인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책들이 단편적이고 짜깁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자가 오랜 조사와 연구를 통한 결과이기 때문일 겁니다. 저자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네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 중독 때문에 비만해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이 책 맛의 배신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